캄보디아에서 범죄 피의자 64명을 송환해온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와 회담을 하고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사건을 수사할 4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꾸렸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찌어버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에 들어섭니다. 당초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와의 양자회담은 오는 23일로 계획됐지만 캄보디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경찰청은 일정을 급히 앞당겼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찌어 차장과 양국 경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24시간 한라인 운영과 한국인 대상 스캔 범죄 단속 강화 등 합동대응 TF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이번 주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스캔 범죄 대응을 위해 발족되는 국제공조협의체의 공동조사 등에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외적으로는 협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을 단장으로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수사 특별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일선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TF에서 전담 수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불법 유인 광고를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운영자까지 수사할 사이버 수사팀도 TF에 배속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과 관련해서도 첩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현지는 물론 서울에도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국감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계셨나요? 그 부분은 없죠? 제가 서울청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의해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유해가 오늘 고국닥을 밟았습니다. 현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에 유족에게 인계됐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천에 쌓인 유골함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검은색 양복을 갖춰 입은 경찰이 고개를 숙여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인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했고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이 고국에 송환된 건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박 씨의 시신은 2개월 넘게 프놈펜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는데 부검 이후 화장 절차를 거쳐 고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한국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캄보디아 프놈펜 턱툴라 사원 내부에서 박모 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이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고 캄보디아 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뤄진 부검 결과 장기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현지 범죄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을 당해오다 지난 8월 깜포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 동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규입니다. 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저녁 8시쯤에 현지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한인 교민회장을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현지 교민회장이 현장 확인한 결과 사망자의 여권과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또 휴대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에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향후 유가족 통지와 현지 당국의 조사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유해가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전원 구속됐는데요.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진 대학생 유해가 2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경찰을 통해서 유족에게 유해가 전달이 됐는데 추가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지에서 공동부검이 진행됐는데 추가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공동부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함께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검 환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현지 검사의 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해를 들여와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이번 사건처럼 특히나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뭔가 고문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어떻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조금 이익이라든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증거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해서 해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국가가 주체가 돼서 어떠한 문서라든지 증서를 작성을 해서 교부를 했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혹시나 어떠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야 된다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또 정확성이라든지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50대 한국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범죄 단체와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범죄 피해로서 사망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캄보디아 호텔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부가 밝히기로도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될 만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만한 서류가 작성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 피해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범죄 단지와의 관련성도 크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도 요청을 한 것이 캄보디아 당국에 신속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아무리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좀 수사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계속해서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사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캄보디아는 이제 주권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수사 당국과 우리나라가 공조를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만나서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이제 회담 내용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양국이 경찰청 산하에서 단위로 이제 합의를 한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빠른 긴급 체포나 아니면 인신보호 피해자에 대해서 아니면 송환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24시간 우리가 좀 풀 가동을 하겠다. 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 웬치 단지에서 많이 벌어진 그 스캠 범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조사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 함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좀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직 설득의 좀 과정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캄보디아 측에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캄보디아가 뭔가 이제 범죄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라든지 캄보디아가 여행하기 굉장히 좀 위험한 국가라든지 이렇게 좀 이미지가 비춰질 것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심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송환된 64명 가운데 49명이 구속이 됐고 또 오늘 추가로 10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 10명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본인이 가담한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64명이 송환이 되어 왔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 4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어쨌든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비록 내가 감금이 되고 어떠한 뭐 협박이라든지 외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떠한 특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명에 대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속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오로지 고문이나 협박만의 피해를 받은 그러한 순수한 피해자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 애초에 출국을 할 때 당시에도 뭐 대포폰이라든지 아니면 너의 계좌를 개설해 와라라는 일종의 지령 같은 지시를 다 따른 이후에 이제 출국을 했다 보니까 그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적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러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 혐의를 인정하냐고 취재진이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본인들이 피해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10명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겠고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특히 가담자들이 항변을 한 게 출국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가서 한 어떤 그런 뭐 억지로 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몰랐고 뭐 속아서 갔다라고 항변한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런 항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법원은 그러한 항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단순히 몰랐다. 이게 범죄가 되는지 나는 몰랐는데 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이것이 항변이 적절하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도요. 일명 우리가 뭐 마동석 팀이라고 불리는 캄보디아와 중국과 연결된 범죄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팀장으로 1년 정도 가담한 사례에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이고 장기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형량이 나왔지만 단순히 한 20일 정도 내가 단기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국내로 안전하게 다행히 송환은 되어 왔지만 여전히 본인이 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좀 상황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심지어는 이 감금당했다라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 감금을 당하고 뭐 고문을 당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본인들이 주고받은 그 대화 창에 감금당했다라고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우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자라는 것들이 또 증거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출국을 해서 실제 범죄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현지의 범죄 조직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당한 부분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항행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체 배우로 지목된 그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 여전히 행방이 좀 묘연한 상황인데 그 프린스 그룹의 자급 912억 원이 한국금융사의 캄보디아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금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은행 법인에 이제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인이 있는데 프린스 자금으로만 이제 912억 원가량이 예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프린스 그룹 그리고 천지 회장의 경우에는 이 캄보디아의 웬치 단지의 범죄 단지를 구성하는 데 가장 역할을 크게 한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 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이 회사의 천지 회장을 대상으로 이 회사와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좀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재가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차원의 금융제재 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천지 회장과 프린스 그룹을 포함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법상의 제재 근거가 조금 공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테러 자금을 조달했다라든지 이러한 특정 목적의 범죄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린스그룹이라든지 천지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원에 대해서 함부로 제재를 하는 것이 조금 주저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지금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금융위원장도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을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위해서 외교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하겠다라고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제한자로서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제재가 된다라든지 지정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범죄 조직에 감금됐던 피해자가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오전 8시 전까지 그 대사관 옆에 경비 초소에서 머무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뭐 8시부터 대사관 업무가 시작되니까 기다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직원이 출근 시간이라는 예. 것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아서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초소에서 좀 대기를 해달라라고 안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이제 범죄단체를 탈출한 이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초소에서도 내쫓겨서 옆에 이제 편의점에서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혹시나 또 다른 범죄 조직에게 발견이 돼서 내가 다시 끌려가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2분 단위로 결제를 하면서 편의점에서 계속 이렇게 좀 전전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조금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단순히 뭐 오해라든지 아니면 소통이 좀 부재했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면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외교 공관으로서 우리가 우리 국적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해태했다, 게을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추후에 좀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외교적인 책임의 범위라든지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 공관으로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캄보디아 감금 사태에 대한 이제 2차 TF 회의를 또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 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범죄 피해자가 탈출해서 왔을 때 어딘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외교 공간이겠죠. 그렇습니다. 대사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해서 24시간, 24시간 동안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감금 피해자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숙소를 또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요. 대사관 뭐 업무 시간 외에 저렇게 이제 초소에 있으라고 했다, 바깥으로 내쫓겼다 이런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업무 시간 외에 방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돕겠다라고 지금 외교부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 프린스그룹과 52건, 약 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이 1,21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국내 금융회사 현지범인 4곳에 912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범죄 배후로 지목돼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